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평가원에 응시하여 특수교사가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재수해서 올해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 걱정되고 불안할 때마다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방향성이나 마음을 다졌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므로 꼭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성적은 초수에 1차 때 불합격을 하고 재수에 최종 컷 플러스 5점 정도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의 초수 탈락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찾은 이유는 첫 번째, 구조화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모든 강의를 빠짐없이 듣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머릿속에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둥둥 떠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답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내용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시험 때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답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메인 자료를 변경했습니다. 단권화가 된 기본 이론서를 보다가 인출을 연습하기 위해 특금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시험 볼 때 기본 이론서보다 들고 가기 편할 것 같아서 시험 2달 전에 새로운 자료로 공부하고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도식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료로 공부하여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 후에 단권하기에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고 도식화를 활용하기 좋은 책이 끈기 이론서였기 때문에 서진 강사님을 다시 선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공부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3-6월 강론 심화 강의 때와 2차 준비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만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시기별로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세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미루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기별 큰 틀은 서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생각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그날 공부할 것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초순분들에게 이러한 방식도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차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월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3월에는 먼저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그 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앞으로 단권화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필기 및 밑줄을 검은색 볼펜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기에는 저는 재수였기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평일에 2-3시간 정도로 공부하고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다음으로 3-6월인데요. 3-6월에는 강의 전에 해당하는 영역별 기출을 미리 풀어갔습니다. 직강을 들을 때는 정확한 답안을 기출문제집에 빨간색 볼펜으로 교수님께서 확장해 주신 부분은 파란색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답안의 키워드가 되는 내용은 분홍색 형광펜, 문제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복습할 때는 개념 확장할 때 쓴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과 틀린 부분을 기출문제집의 주변 개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쓰면서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내용이 나와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이 시기에 단권화도 함께 진행하여 기본 이론 책에 기출 스티커로 표시하고 문제 지문에서 언급된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 답이었던 부분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설편에 나와 있는 자료를 오려서 기본 이론서에 붙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주말에는 쉬었고 평일에는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학원에서 구성해준 스터디원들과 함께 직강 후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8월 시기입니다. 문제풀이반에서는 틀리면 더 잘 생각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때 푼 문제들을 강의를 들을 때 스스로 칼채점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틀린 답과 주변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식화를 활용해 인출을 조금씩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평일과 토요일에도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에서 10월인데요. 이때는 모의고사를 보는 시기인데 2주씩 전 장애 영역을 돌렸습니다. 도식화를 통한 인출을 진행했었고 인출이 자꾸 막히거나 모의고사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 이론 교재에 눈에 잘 띄는 진한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식화를 보지 않고도 전체 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백구팀 연간 패키지를 결제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역량과 모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량과 모형은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서 매일 암기했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역량은 청킹을 만들어 암기했고 모형은 유튜브에 노래에 맞춰 청킹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여 암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외워질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잘 외워져서 놀랐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수 때 도덕과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때는 주요 과목에서 이의개정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부분들만 수강하고 나머지는 전에 사용했던 자료를 보고 공부했습니다. 네, 강론 같은 경우는 양이 방대해서 자주 봐서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기본 이론과 강론 스제트 자료를 구해서 정리된 내용을 익히고 점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초과정 비중이 늘어난 만큼 만약에 처음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고 조금씩 복습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이 절대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중요한 건 머리에 남는 것 같지 않아도 끝까지 꾸준히 읽기라도 하면서 초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암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트법 총론같이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의 시작 루틴처럼 정해두고 요일마다 각 부분들을 나눠서 외웠습니다. 법 총론은 상반기부터 진행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반기 때 진행했습니다. 이 표는 하반기 요일별 암기했던 것의 예시인데요. 네, 이렇게 요일마다 자기가 외울 양을 정해서 이렇게 아침에 공부 시작을 항상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법 총론은요. 법은 박해인 선생님의 장트법 교재를 사용하여 암기했습니다. 초수 때 원문을 빈칸을 점점 늘려가며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서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교재에 적절한 분량이 나눠져 있었고 복습하기 좋아서 네, 괜찮았습니다. 총론은 특검에서 발행한 이의개정 교육과정 총론책을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출하기에 괜찮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해 암기했습니다. 초반에는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문제 보고 답하기, 기출 변형 풀기 등 나와 있는 챕터를 순서대로 시기에 맞게 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UDL 외접근성 같은 것들인데요. 여러분 앱스토어나 검색해 보시면 워드 마스킹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UDL 웹 접근성, 그다음에 이거는 그 특과정 일상생활 활동도 이렇게 해서 외웠었고, 그다음에 DSM-5 같은 경우도 PDF 자료를 만들어서 꼭 외워야 하는 자폐나 품행 장애 같은 장애 영역들을 이것도 이제 루틴에 포함시켜서 함께 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자랑 수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초수 때 외워둔 기초가 있어서 하반기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점자는 특kum에서 영공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활용했는데 요일별로 이렇게 데이 1, 2, 3, 4 잘 나누어져 있어서 처음에 공부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인데요. 초수 때 서진 선생님의 논술 강의를 듣고 흐름과 틀을 잡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하반기 한 주에 기출 1개년씩 풀어봤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 제공되는 첨삭에 참여하여 논술 답안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초수 때 1차에서 떨어져서 정말 처음으로 2차를 준비해야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합격생들의 후기가 정말 좋았던 정조희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왜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재 내용이 주요 개념들로 정리되어 있고 강의에서 현직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또한 기출 변형 문제도 수록되어 있어 기출을 다 돌린 후에도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상황, 시계 설정 방법 등 2차 시험에 대한 맥락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길라잡이처럼 많은 도움을 주었던 강의입니다. 초반 면접 연습은 강의를 들은 후 구성된 스터디원과 교재의 주요 개념들 55가지에 맞춰서 관련 기출문제를 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후 개인적으로는 개념을 공부하여 나의 답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차 합격 후에는 실제 시험처럼 구상시간과 답변시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출문제들을 연습했습니다. 수업 실현은 강의를 들은 후 본격적인 실습 연습은 1차 합격 발표 후에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매일 1개씩 수업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건 채우기와 학생 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학원에서 진행해준 피드백과 스터디 안에서 피드백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면서 실현을 준비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또 수업 같은 경우는 공간을 넓게 써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공간 대여를 활용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 중에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으로 응시를 했는데요. 지도안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은 후 조건에 맞춰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피드백 기회를 활용하여 내가 알맞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2차 시험은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시작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 무지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저였기에 오히려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기보다 정조희 강사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직강을 쭉 계속 들었었는데 직강을 들을 당시 끈기 관리반이라는 것이 새롭게 진행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시 연락을 통한 점검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카톡으로 공부 계획이나 공부 인증을 통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었는데 관리반을 통해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이 끈기 관리반이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 스터디도 함께 관리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제가 단권화를 진행했는데 단권화를 통해 회독하거나 적으면서 보고 싶은데 책을 깨끗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와펜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단권화 시 약간의 유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출 스티커를 붙일 때 단순히 그 스티커를 붙이고 연도를 표시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출 표현과 답안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도 꼭 같이 해 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초스 때는 공부 시간에 꽂혀서 스스로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은 날에는 우울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재수할 때는 상반기까지는 주말에 쉬어가기도 하고 시간제 강사도 다녀오면서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덕분에 제 스스로 멘탈 관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과 속도로 꾸준함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